또 하나의 기업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 시장도 얼어붙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만기가 12월 달인가요? 예, 요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환사채인데 다 만기가 12월 31일입니다. 만기 있었다.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만도 12조 원에 이른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98년 한 해 동안 대우, 현대와 같은 재벌들이 발행한 것이다. 금융구조 조정으로 은행권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워지자 이들 기업들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다. 대우와 현대는 그 자금으로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각각 인수했다.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지금 대우는 부도 상황이고 현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올 12월에 이어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9월 말까지 어렵지만은 우리가 10조 원 채권 펀드를 조성했고 그중에 10월부터 쓸 돈이 한 6조 이해가 있는 겁니다. 추가해서 우리가 10조 원을 연말까지 더 추가 조성합니다.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는 10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3월까지 돌아오는 13조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외신들은 올 12월을 중대 위기로 보고 있다. Sense of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F and Korea, you could say that Korea has graduated. IMF 체제 이후 약 3년간 우리 경제는 경제 성장률, 외환 보유고, 제조업 가동률 등 거시 지표에서 뚜렷한 호조를 보였다. 경제 성장률은 98년을 기점으로 지난해와 올해 10%가 넘는 고성장을 이룩했다. 외환 보유고는 2000년 6월 현재 9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제조업 가동률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 환경이 좋았던 데 따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환율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절하되고 그 결과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게 되고 거시 경제 지표들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보지 않지 않느냐. 이 똑같은 IMF 위기 이전도 펀더멘탈이 괜찮다 그런데 지금 펀더멘탈이 괜찮다 소리는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 내부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와 관련 며칠 전 발표된 정부 통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준다.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재벌 중에서도 그 절반이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된다.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30대 재벌 중에서 최근 3년 연속 대출금의 이자만큼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곳이 7곳이나 된다. 그것은 부채 규모가 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재무 구조가 나빠서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문제되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소위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건데요. 거시 지표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하는 과거의 경영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다한 부채에 따른 과다한 금융 부담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 유가가 3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가 시작됐다. 석유 소비량 세계 6위, 원유 수입량 세계 4위인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경제 구조다. 고유가 시대의 시작은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락,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는 반도체 등 몇몇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국제시장의 조그만 동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 15일 대우 자동차 인수 의사를 밝혔던 포드사가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충분한 이유도 설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지금은 일단 포드하고의 그 협상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채권단하고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포드의 인수 포기, 그 속사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포드의 주가가 대우 인수 포기를 선언한 직후 올랐으며 반대로 인수 의사를 밝힌 GM의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 전 한보철강의 해외 매각도 실패로 돌아갔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해외 매각 실패. 이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내후 외환에 직면해 있다. And in fact, Korea hasn't entered into a new crisis, but that it hasn't left the hospital yet. It's not completely healed from the wounds of the 1997 crisis. In effect, the banking system remains extremely weak and fragile, and the corporate sector still remains highly indebted, despite the reduction in debt-equity ratios. Korea is still a long way from achieving that. And one of the question marks for foreign investors may be that they're worried that there's going to be complacency, that the process will not be fully carried out. And I think that that part of a process which will help restore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would be, in fact, to complete this process. 현재 신용 경색, 금융 위기는 결국 기업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내후 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기업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98년 1월 IMF 체제가 시작된 직후 한국 경제는 붕괴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5대 재벌 총수들의 만남에서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고 그 결과 기업 구조 조정 5대 과제가 제시됐다. 기업의 경영 투명을 제고한다. 상호 지급 보증을 해소한다. 핵심 역량의 사업을 집중한다.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을 확립한다. 98년 1월 13일을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당선자였던 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모여서 5대 원칙을 정했어요. 경영의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소위 그 과다부채의 늪에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그리고 주력 기업에 대한 역량 집중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의 지배구조를 철저히 개혁